난 드디어 또 이게 엄마 덕분에 맛있게 저녁을 먹게 되네. 역시 내가 믿을 수 있는 부모님은 엄마밖에 없다니까. 엄마가 그만이야. 토마스 엄마 덕분에 이렇게 용돈도 받았고 이렇게 밥도 먹어주니까 엄마는 이거 전부 다 한꺼번에 이걸 해결해줘서 난 역시 믿을 수 있는 건 엄마밖에 없다는 걸 알아. 도움은 필요 없어. 탱크 기관차는 아주 무거운 짐도 끌거든. 토마스는 안간힘을 쓰며 채석장을 빠져나갔어요. 토마스는 흙썩이며 증기를 몰아쉬었죠. 반면 멋진 헨크는 빛이 날 정도로 여유로웠어요. 다리 위에서 아이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토마스. 안녕, 만나서 반갑다. 토마스, 아이들한테 인사 안 해? 토마스에겐 기적을 울릴 힘이 없었어요. 헨크는 힘이 남아돌았지만요. 토마스는 헨크가 더욱 미워졌어요. 토마스는 간이역에 멈춰섰습니다. 숨기도 못 품을 정도로 지쳐 있었죠. 안녕하세요, 메쿨 아저씨. 이쪽은 헨크예요. 소도에 온 새로운 기관차죠. 반가워요, 메쿨 아저씨. 아주 튼튼하고 근사한 트랙터군요. 있잖아, 토마스. 너 칙칙폭폭 소리도 못 낼 정도니까 이건 내가 끌고 갈게. 아니, 난 괜찮다고. 결국 트랙터까지 토마스의 하차 끝에 연결됐어요. 토마스는 헐떡대며 증기를 뿜었지만 바퀴는 말을 듣지 않았죠. 토마스, 네가 끌고 가긴 너무 무거워. 피스톤의 압력을 내려줘야 하니까 나한테 넘겨줘. 하지만 토마스는 계속 고집을 피웠어요. 주인공이 환영 파티에 늦으면 안 되지. 바퀴가 돌면 돌수록 토마스 이걸로 주스도 사 먹을 수 있겠네. 사과 주스 한 개쯤이면. 토마스와 헨크가 마론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죠. 토마스는 밤새도 기적을 울리고 싶었지만 남은 증기가 없었어요. 모두 안녕하세요. 토마스는 짐이 무거우니까 제가 대신 인사할게요. 증기가 충분했던 헨크는 가장 오래, 가장 커다란 소리로 기적을 울렸습니다. 결국 문제가 생겼어요. 토마스의 실린더가 고장난 거예요. 짐이 너무 무거웠던 거죠. 안 돼. 이제 배달도 못하게 된 데다 시간 맞춰서 네 환영 파티에도 못 갈 거야. 난 쓸모있는 기관차가 아닌가 봐. 게다가 힘이 세지도 않고 말이야. 힘내, 토마스. 많이 속상하지? 그래도 기운 내봐. 내가 그저 꼬마 증기기관차가 아니란 걸 보여주고 싶었어. 튼튼하고 강하단 걸 보여주려고. 그래서 너에게 도와달란 얘기도 안 한 거야. 하지만 이제 아니야. 도와줘, 헨크. 기쁜 마음으로 도울게. 명령만 내려줘. 내가 힘껏 밀게. 헨크와 토마스는 메콜 아저씨의 트랙터부터 가져다 줬어요. 일꾼들은 토마스가 고장난 걸 알고 안타까워했죠. 그 다음 두 친구는 조차장에 도착했어요. 관리자가 기다리고 있었죠. 바위를 실은 화차가 분리됐어요. 다시 멋지게 달리길 바랄게, 토마스. 마지막으로 토마스와 헨크는 공장에 가서 새 기계를 전해주었습니다. 고맙다, 토마스. 헨크는 토마스를 레포디어까지 밀고 갔습니다. 환영 파티에 늦지 않게 도착했죠. 고마워, 헨크. 이제 소도의 모든 이들이 네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알 거야. 헨크는 미소 지었어요.
나 역시 알게 된 게 있어. 소도의 모두가 응원하는 기관차가 너란 걸 말이야. 그건 진짜 자랑스러운 일이다. 토마스도 방긋 웃었죠. 행크는 정말 특별했어요. 아주 멋진 새 친구가 되어줬으니까요. 내가 엄마. 토마스. 던컨과 투덜이 손님. 야, 아까 그 던컨과 투덜이 손님 좀 볼까 이거? 던컨과 투덜이 손님. 던컨과 투덜이 손님. 협계 기관차인 던컨은 여객 열차를 끌고 다닙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손님들을 태웠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죠. 이제 오다니 나 참. 안녕 던컨. 잘 있었어? 잘 있었냐고? 내가 얼마나 잘 있냐면 아주 바퀴가 후들후들 떨릴 지경이다. 그럼 전기차 정비소에 가봐. 그래. 거긴 벌써 다녀왔지. 근데 빅터가 내 바퀴엔 아무 이상 없다는 거야. 참. 너 크로스 니케른에 있는 철길 본 적 있니? 아니. 왜? 거기 무슨 일 있어? 협계 사장님한테 묻지도 마. 또 이럴 테니까. 말짱해. 그런데 난 거길 지나갈 때마다 연결 부위가 덜그럭거리고 굴뚝이 흔들려. 그러더니 이제 바퀴가 떨리잖아.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고약한 승객이 한 명 있는데 탔다 하면 투덜거리고 불평이라니까. 어찌나 말도 함부로 하는지 나한테 일 좀 똑바로 하라고 잔소리까지 하는 거야. 근데 너 출발 시간 지난 것 같다, 던컨. 너도 잔소리냐? 사실은 던컨 자신도 불평을 잘하는 기관차예요. 물론 조금 전 손님에 대해 한 말도 사실이지만요. 던컨의 투덜이 손님은 거의 던컨만큼이나 불평을 입에 달고 살죠. 던컨이 열차 시간을 조금만 못 맞춰도 불평. 객차 안에 손님이 많아서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 던컨이 빨리 달리지 않는다고 불평. 또 때려. 가자고. 왜 계속 서 있는 거야? 또 어떨 땐 던컨이 너무 빨리 간다고 불평. 거의 우리 꼭 장윤 아빠 수하고 똑같네. 그래가지고 너무 빨리 달리는 바람에 내가 차를 쏟아가지고서 아이가 봐줍시다. 안녕 던컨. 별일 없지? 있어. 아주 피터쌤. 고약한 손님을 태웠거든 피터쌤. 항상 화가 나 있어. 사실 불평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데도 말이야. 그럴 리가. 이거. 진짜로? 진짠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알 거 아니야. 던컨은 남은 객차를 더 가지러 차고로 들어갔어요. 어서와 던컨. 던컨. 여긴 무슨 일이야? 객차를 좀 더 가져가려고 왔어. 저녁에 쓰게. 그래야 손님들이 다 넉넉하게 앉아서 갈 거 아니야. 이제 내 승객들은 누가 됐든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안 돼, 던컨. 그건 스칼로이가 자기 승객들을 태우고 가야 될 객차라고. 그날 저녁, 던컨은 단골 승객들을 태우기 위해 제 시간에 도착했어요. 모두 타세요, 손님. 편히 앉으시게 자리를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객차가 없는 스칼로이는 승객들을 태울 수 없었죠. 덩컨. 내 객차를 끌고 어디 갈 거야? 이 돌아가. 뭐야? 앞차가 갈 건데 어디 타라고? 어떻게 된 거야? 아, 진짜 말장 얘기야. 바삐 달리던 덩컨은 던컨은 철길 위에서 공사 중인 일꾼들을 발견했어요. 아, 안 돼. 경고 깃발이잖아. 역시 나한테 도움되는 건 엄마밖에 없다니까. 속도를 늦추면 그 투덜이 손님이 틀림없이 불평할 텐데. 정말 그 툭하면 투덜이 붙이지. 이 투덜이 좀 되는 거 보면 나도 화가 나. 던컨은 자기 스스로에게 네. 무척 만족했어요.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그 투덜이 손님은 알았어. 승객들도 모두 흡족해했어요. 물론 단 한 사람만 빼고요. 음, 음, 음.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웬일인지 그 투덜이 손님이 승강장에 보이질 않았어요. 안녕, 던컨. 출발 시간 되지 않았니? 맞아. 근데 이 기차를 놓치면 나중에 엄청나게 투덜거릴 승객이 한 명 있어서. 힘들어. 잠깐만요. 알람 소리를 못 듣고 늦잠을 자버린 투덜이 손님이 황급히 뛰어오고 있었죠. 그래서 던컨은 승강장에서 기다렸어요. 심지어 차장이 출발 후스를 울린 후까지도요. 드디어. 그래? 적어도 오늘 아침만큼은 불평할 게 있어도 말을 못하겠군. 하지만 다른 승객들이 모두 불평을 했죠. 이제 자기들이 늦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역장님 역시 화가 났어요. 빨리 좀 가, 던컨. 길을 비키라고. 너 때문에 나까지 늦게 생겼어. 우리 승객들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고. 모두가 불평을 하고 있었어요. 나 이거 참 마음에 들었다니까. 그럼 그렇지. 이게 기차야? 끔찍하군. 매일 문제가 생겨요. 뻔하다니까. 의자는 불편하고 시간은 매일 늦고. 에이, 이래. 던컨은 늦어진 시간을 메우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때 어제 봤던 일꾼들을 또 만났죠. 늦으면 안 되는데 네. 더 이상은 불평을 듣고 싶지 않아. 오늘은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하루 일과가 끝날 무렵 협회 사장님이 던컨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끝. 사장님 무슨 말씀하실지 알아요. 음. 제가 정말 죄송해요. 잘못을 한다니 다행이구나. 근데 왜 스칼로의 객차를 끌고 가고 공사 구간에서 속도를 내고 차장이 출발 신호를 무시한 거니? 그건 바로 저 투덜이 손님 때문이었어요. 전 불평하는 소리를 듣기 싫었거든요. 던컨, 저 손님은 나도 아주 잘 알아. 항상 투덜거리지. 그리고 어떻게든 불평할 거리를 찾아내고 말이야. 하지만 오늘 넌 우릴 모두 불평하게 만들었어. 맞아요. 나도 저도 알아요. 그럼 지금부터 넌 저 손님이 하는 말은 최대한 무시하고 네 일을 제대로 하는 데에만 집중하도록 해.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던컨이 철로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마주쳤을 땐 곧바로 속도를 늦추며 갔지요. 고맙다, 던컨. 그래, 천천히 가니까 좋네. 너 뭐 하는 거야? 얼른 가라고. 나 차 마실 시간이 늦겠어. 수고했어, 던컨. 온종일 바쁘고 힘들었을 텐데 웬일로 웃고 있어? 뜻깊은 하루를 보냈거든, 르네스. 오늘 나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 앞으로는 내 방식을 바꾸고 완전히 새로운 기관차로 태어날 거야. 그러니까 두고 보라고. 정말? 그럼 앞으로는 절대 투덜거리지 않겠다는 거야? 아니, 앞으로는 저 투덜이 손님이 하는 말에 일일이 신경 쓰지 않고 훌륭한 기관차가 되는 일에만 집중하겠다는 뜻이야. 잘 생각했어, 던컨. 정말로. 알았어요, 알았어. 간다고요.
불평 좀 그만하시지. 그러면서 맨날 나더러 불평한다. 또 바퀴가 덜덜 떨리네. 응? 내 이럴 줄 알았어. 알았으니까 왜 사람들은 나더러 불평쟁이라는 거야? 난 생전 불평이라고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투덜대? 그래. 천만에 투덜대기. 우리 장윤 아빠가 가끔 이런 스타일이라니까. 매우 귀한 양들. 매우 귀한 양들. 역시 듬직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엄마뿐이야. 소도섬의 맑고 화창한 봄날 저녁이었어요. 사장님이 티드머스 차고 있는 기관차들을 보러 왔죠. 잠깐만 서봐라 버시. 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내가 깜빡하고 너희들한테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내일 메이스 웨이트에서 봄 박람회가 열릴 예정이다. 그러니까 토마스, 넌 애니와 클라라벨과 함께 방문객들을 박람회장에 모셔다 드려라. 그리고 버시, 버시? 넌 농구 맥콜시 농장에 가서 아기 양들과 암양들을 싣고 가도록 해라. 냠냠이요? 아니 암양, 매우 귀한 양들이란다. 그래서 맥콜시도 일찌감치 배달해달라는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아침에 제일 먼저 실으러 갈게요. 이 우편물 배달부터 끝내고요. 그럼 수고해라.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버시가 늦고 말았어요. 너 괜찮니 버시? 버시? 배달이 평소보다 오래 걸렸어. 농구 맥콜시 농장에 가기 전에 물도 채워야 돼. 안 돼. 한참 기다려야겠네. 내가 먼저 하면 안 될 것 같거든. 나 급해서 그래. 난 봄 박람회에 싣고 갈 매우 귀한 양들을 태우러 가는 길이거든. 매우 귀한 양이라고. 특급 열차는 세상 어떤 양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런. 다른 데서 채워야겠다. 그리고 화차도 가지러 가야 돼. 그래서 버시는 버시는 서둘러 가축 화차를 가지러 갔어요. 물은 채우지도 못한 채로 서두르자. 정지! 아이고, 깜짝이야. 조심해 버시. 이제 됐다. 농장으로. 버시는 어찌나 서둘렀는지 차장이 화차의 상태를 살펴보기도 전에 떠났어요. 안돼 버시 기다려. 버시. 게다가 차장차도 끌고 가지 않았고요. 버시는 농구 맥콜시 농장에 도착해서 매우 귀한 양들을 실었어요. 이미 많이 늦었지만 동물들을 태운 채 무리하게 빨리 달릴 수는 없었지요. 그리고 메이스웨이트까지 가려면 물도 보충해야 했어요. 이제야 물을 채울 수 있게 됐네. 서둘러야 돼. 매우 귀한 양들 나갑니다. 한 마리는 분채로. 날씨 좋지 버시? 좋고 말고. 버시는 모르고 있었어요. 왜요? 매번 멈추거나 속도를 줄일 때마다 화차에서 양이 한두 마리씩 빠져나간다는 걸요. 맙소사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빠도 툭하면 어마이고 한 손에 어마이고 막 나한테 너 투덜거리고 이런 거 보면 이 투덜이 손님하고 똑같단 말이야. 저러니 내가 장윤 아빠를 어떻게 믿어?
엄마를 되게 엄마처럼 이렇게 엄마처럼 상냥하고 이렇게 부탁도 더 잘 들어주고 이런 내가 아빠도 얼마나 믿을 수 있는데 아빠는 엄마에 비하면 그런 수준은 낮잖아. 저런이 믿을 수 있는 건 엄마뿐이라는 거잖아. 너무 잘 알아. 난 또 장나빠 아들이라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엄마는 상냥하게 해주는 아빠는 엄한 경우도 덜 해서 좋은데 아빠는 저기 엄마의 꼴대가 많단 말이지. 난 저래서 장인 아빠는 절대 못 믿어. 그러니 내가 잠시 후에 그러니까 내가 아빠 오는 게 반가워. 엄마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게 반갑지. 문제가 생겼죠. 응. 애니 클라라벨 앞에 아이고 깜짝 놀랐네. 왜 갑자기 사는 거야? 미안해. 철길에 양이 있어. 양이? 그럼 그 양을 어쩌면 좋지? 아니 잠깐만, 난 양을 태울 수가 없어. 소파천 다 버린다고. 아예 엄마 양이에요. 귀엽다. 철길에 두고 갈 순 없잖아, 애니. 게다가 애니. 저렇게 어린 걸. 알았어. 그냥 어린 아기니까 봐줄게. 잘 생각했어, 애니. 도움이 필요할 땐 서로 희생 정신을 발휘해야지. 맞아 클라라벨. 무슨 일이지 또? 또 뭐 하는 거야, 토마스? 설마 또 양은 아니겠지? 양 맞아. 맞아. 그리고 얘도 태워야 될 것 같아. 와, 양이 또 있어요. 네. 안녕, 친구. 얘는 엄마 양이에요. 토마스는 다시 출발했어. 됐어요. 그런데 얼마 달리지도 못해서 또 양을 또 양은 아니지? 미안하지만 맞아, 애니. 어디서 자꾸 나타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태우고 가야 돼. 철길에 두고 가는 건 너무 위험해. 제발 이 녀석이 마지막 양이면 정말 좋겠다. 나도 그래. 하지만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길 잃은 양들은 아직도 많이 있었죠. 기관사님. 애니의 객차에는 토마스의 승객들과 양들을 다 태울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승객들은 별 수 없이 클라라벨에 타야 했죠. 거기 역시 자리가 많이 부족했지만요. 대체 어디서 나타난 양이야? 퍼샷. 그리고 버시, 넌 농부 맥콜신의 농장에 가서 맞다. 아기 양들과 버시! 암양들을 싣고 가도록 해라. 맞다. 애니 뭔지 알았어. 아마 퍼시가 퍼시가. 박람회장으로 싣고 가던 양들일 거야. 야 애니. 저기 온다. 시간 딱 맞춰서 왔구나. 천천히 조심조심 왔어요, 농부 맥콜씨. 화차안이 비었잖아. 맙소사? 그래 버시, 내 매우 귀한 양들은 어디 있는 거니? 안 돼. 토마스는 퍼시를 찾으러 부지런히 박람회장으로 갔어요. 아주 행복한 양들과 아주 불행한 승객들을 함께 태우고요. 저도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어요. 농장을 출발할 때만 해도 얌전히 잘 있었는데. 하차 뒤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어. 맙소사. 주차장에서 부딪힐 때 부서졌나 봐. 죄송해요, 농부 맥콜씨. 늦을까봐 너무 서두르다가 그만. 퍼시. 농부 맥콜씨! 토마스? 세상에 또 이런. 내 매우 귀한 양들이 여기 있었구나. 토마스, 고맙다. 맥콜씨 그치? 양일 줄 알았어요. 어. 그걸 깨닫자마자 야. 곧바로 데려왔죠. 그죠. 정말 고마워, 토마스. 내 화차에서 도망친 거야. 얘들 괜찮니? 굉장히 편하게 왔을걸. 햇살을 아주 고급스러운 여행을 했지. 글쎄, 누가 아니래. 가축이라면 이제 두 번 다시 태우고 싶지 않아. 맙소사.
아빠도 한순간 이렇게 엄해지는 거 보면 이 투덜이 손님하고 똑같단 말이야. 엄마는 다른데. 나는 믿을 수 있는 건 엄마밖에 없다는 거 너무 잘 알아. 그리고 난 또 엄마 아들로서 너무 기쁘다는 거. 어차피 진짜 아빠도 아니잖아. 우리 엄마랑 결혼해갖고 우리 삼형제를 나온 것도 아니고. 난 절대 장윤이 아빠 믿었다간 큰 코 다칠 거야. 믿을 수 있는 건 엄마밖에 없다고. 토마스와 친구들. 상민이와 토마스의 위대한 뭐, 모험. 토마스와 친구들 화차를 긁으며 빨간 초록 갈색 파란 고마운 기관차를 하는 일도 많지요. 여기서 일도 하고 멀리 여행도 하는 토마스와 친구들. 이곳은 소도섬은 파란 바다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섬이에요. 섬에는 섬에는 푸른들 강도 있고 황빛 모래사장도 있죠. 강도 있고 개울도 있고 새들의 보금자리인 나무도 또 많이 있어요. 풍천한 탕광도 탄광도 있고 섬에 오가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선착장도 있고요. 그리고 철길도 아주 많이 있답니다. 도 아주 많이 있답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누가 철길을 날아가네요. 아 토마스군요. 아, 토마스군요. 안녕 그냥 토마스. 여러분 안녕. 소도섬에 오신 걸 환영해요. 토마스와 친구들. 첫 번 제목 토마스의 위대한 모험. 소도섬에 소도데이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토마스와 제임스는 아주 신이 났죠. 그날은 온 섬의 사람들이 소품을 나온답니다. 멋진 악대가 연주하고 게다가 소도데이에는 큰 축제가 열린답니다. 모든 기차들이 바빴어요. 우리 장윤이 아빠도 가끔 한순간에 투덜 손님이 되는 투덜대는 소도데이는 한순간에 엄해지고 투덜거리고 하는 거 보면 축제 날이니까. 딱 이 고든과 투덜이 손님처럼 내가 덩컨이 된 거 같고 특별한 선물이 기다리고 아빠는 있거든요. 투덜이 손님이 된 거나 마찬가지야. 토마스가 말하자 아니 나야. 제임스도 기적을 올렸죠. 달리기가 시작됐어요. 뭐예요? 바람보다 빠르고 또 날아가는 화살보다 날쌔게 달렸죠. 그렇죠. 신나게 달려요 항구를 향해 1등을 하고 싶어 2등은 싫어요 당신은 힘차게 경기 숨어요 1등하는 기관차는 상을 받아요 칙칙폭폭 하얀 증기 신나게 뿜으며 작은 역도 지나치고 큰 역도 통과해 다리 아래 구분길도 빨리 딱 장윤이 아빠 두고 이런 말이 나오는구만. 나는 엄마 이러니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엄마뿐이라는 거 다 너무 잘 알아. 내가 무슨 바본도 아니고. 공장에서 말끔히 수리를 받고 나올 스칼로이는 새 기관차가 된 것 같았어요. 스칼로이는 화물차에서 내리는 걸 도와준 러스티가 참으로 친절하다고 생각했죠. 그렇죠. 스칼로이와 러스티는 처음 만나는 거였어요. 느려였어. 잠깐만. 이거다. 꼬마용 토마스. 꼬마용 토마스. 토마스는 유능한 꼬마 기관차입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도와주죠. 토마스의 도움 덕분에 동료
간여 기관차들은 맡은 일을 문제없이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토마스는 메이스웨이트역에 갔어요. 사장님이 버시를 타고 오셨죠. 토마스, 자네가 아주 중요한 손님을 모시고 와줘야겠네. 그분은 나무에 걸린 해부인의 고양이를 구해냈다네. 네? 토마스는 토마스는 수방관을 태우러 떠났어요. 무척 신이 났죠. 진짜 영웅을 만날 테니까요. 달리던 토마스는 나무 사이로 급수탑을 봤습니다. 그런데 급수탑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급수탑 아래에는 덕이 있었고요. 더 조심해. 비켜서! 비켜서. 빨리! 덕은 빨리 앞으로 움직였고 급수탑은 그대로 쓰러져 서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널 구했어 더. 내가 널 구했어. 아니야 더. 구한 게 아니야. 로키가 급수탑을 짐칸에 올리려고 했는데 네. 너 때문에 부서졌잖아. 나 미안해. 네, 더. 근데 도와줄 시간이 없어. 소방관을 태우러 가야 하거든. 영웅이래. 토마스는 이번엔 쓰러진 나무를 봤습니다. 기찻길을 막고 있었죠. 신호수한테 말하고 와야겠어. 토마스는 신호수로 되돌아왔습니다. 기찻길에 나무가 있어요. 모두 그 길은 피해서 가야 해요. 신호수가 선로를 바꿨습니다. 아비를 줬어. 아비가 교차로 들어오고 있었죠. 선로가 바뀌는 바람에 다른 길로 가야 했어요. 하비는 당황했지만 토마스는 매우 뿌듯했죠. 내가 하비를 구했어. 구했어. 이제 나도 영웅이야. 라고 생각했죠. 가면서요. 도날드와 더글라스가 더글라스가 나무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었죠. 하비가 빨리 와주면 좋겠어. 그래서 나무를 치우기 전엔 꼼짝 못하거든. 나 때문에 하비가 다른 길로 갔어. 난 영웅이 아닌가 봐. 봐. 우린 하비가 필요해. 미안하지만 난 하비를 찾을 시간이 없어. 소방관을 태우러 가야 하거든. 영웅이래. 토마스는 결국 그대로 갔죠. 이윽고 토마스는 토비를 만났어요. 바퀴 쪽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죠. 고든의 급행선로를 타더니 고장났나 봐. 고장났나 보자. 안 돼. 안 고든이랑 부딪히겠어. 빨리 토비를 구해야 해. 곧 토마스는 전철기 쪽으로 들어가서 있어요. 선로를 바꿨다고 토비를 쪽으로 구하였어요. 갔습니다. 토마스는 토마스는 토비의 뒤쪽을 연결하고 최대한 빨리 달렸어요. 도와줘요. 걱정하지 마, 토비. 토비. 토마스는 토비를 급행선로에서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갓길에 세워졌죠. 곧 고든이 빠르게 지나갔죠. 토비를 보지 못하고요. 내가 널 구해준 거야. 무슨 소리? 아니야, 천만에. 고든은 날 고쳐줄 기술자를 태우고 있었다고. 토마스는 또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죠. 아무도 구하지 못했잖아. 난 영웅이 아니야. 이러다 소방관 메달 수여식에도 늦겠어. 토마스는 속상했습니다. 바로 그때 퍼시가 다가왔어요. 퍼시 잘 왔어. 퍼시, 나 대신 소방관을 태우러 갈래? 그래? 퍼시는 기꺼이 그러기로 했죠. 서둘러야 할 거야. 메달 수여식이 곧 시작해. 퍼시는 서둘러 달려갔어요. 토마스는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죠. 토마스는 고든이 데려온 기술자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토비에게 가져다 주었죠. 또 하비도 가요. 이번에는 하비에게 갔어요. 하비를 쓰러진 나무 쪽에 데려다 줬죠. 하비는 나무를 치웠습니다. 우울해진 토마스는 티드모스 측으로 향했죠. 그러다 버티를 봤어요. 버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신호기에 빠져버렸어. 이래서 나이들을 매달 수여식에 못 데려가는데. 내가 네. 아이들을 태워다 될까? 그래, 부탁해. 아이들은 모두 토마스의 객차에 올라탔습니다.
토마스는 시간에 딱 맞춰 메달 수여식에 도착했죠. 사장님과 해프인이 수방관에게 메달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기뻐했어요. 우리들의 영웅이에요. 너도 우리의 영웅이야, 토마스. 꼬마 영웅 토마스는 토마스는 눈부시게 빛났다. 꼬마형 토마스는 토마스 토마스 그 던컨과 열기구 던컨과 던컨과 열기구 소도 섬의 오늘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퍼시벌시 쌍둥이의 생일날이었어요. 매년 이 날이 되면 던컨이 쌍둥이를 괴로우군요. 차구에선 던컨이 단장을 하고 있네요. 어? 멋지게 보여야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생일을 축하하는 특별 깃발도 달았습니다. 퍼시벌시가 던컨을 보러 왔어요. 던컨 올해는 특별 생일 선물로 쌍둥이에게 열기구를 태워주기로 했거든. 던컨은 실망이 컸어요. 쌍둥이들을 멋지게 태워주고 싶었거든요. 던컨, 철로 바꾸는 곳에 가서 열기구를 실어 오게라. 던컨은 쉼없이 길을 나섰습니다. 던컨이 철로 바꾸는 곳에 도착했어요. 토마스가 구두에서 열기구를 가져왔고 수리공이 뜨거운 바람을 채워놓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조심하면서 천천히 가야 한다. 던컨은 퍼시벌시 집을 향해 아주 천천히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 던컨은 둥글둥글한 길을 지나야 했어요. 그러다 기구를 지탱하던 밧줄 하나가 흘러내렸습니다. 끊어졌어요. 갑자기 던컨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기구를 좀 더 흔들면 멀리 날아가 버릴 거야. 그럼 내가 쌍둥이들을 태울 수 있어. 열기구는 내일 타면 되잖아. 던컨은 둥글둥글한 선로 위를 왔다 갔다 앞뒤로 했어요. 움직였습니다. 밧줄이 모두 풀렸죠. 기구는 둥둥 떠가기 시작했습니다. 해냈다! 신이 난 던컨은 퍼시벌시 집을 향해 빠르게 달렸습니다. 던컨은 모퉁이를 빠르게 돌았죠. 그러다 갑자기 멈췄어요. 열기구가 선로에 가라앉아 있었죠. 맙소사, 이게 뭐야? 이제 어떡하지? 바구니가 흔들거리더니 모래주머니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러자 기구가 조금 조금은 떠올랐죠. 떠올랐죠. 그 모습이 신기했던 던컨은 다시 기구를 들이받았습니다. 모래주머니들이 다 떨어지자 기구는 높이 떠올랐습니다. 하늘 높이 둥둥 떠올라갔죠. 던컨은 뛸 듯이 기뻤어요. 퍼시벌시가 던컨을 기다리고 있었죠. 열기구는 대체 어디 있나, 던컨? 던컨. 밧줄이 느슨해지더니 하늘로 올라갔어요. 버렸어요. 퍼시벌시는 화가 났습니다. 아, 그러다 문제가 생겼어요. 있어요. 열기구가 또다시 가라앉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퍼시벌시 집 지붕에 동양계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뾰족한 모서리에 기구가 찢어지고 말았죠. 열기구는 폭삭 주저앉았어요. 이거 정말 큰일 났네. 던컨은 걱정했습니다. 이제 쌍둥이들이 열기구를 탈 수 없을 테니까요. 모두 제 잘못이에요. 쌍둥이들을 꼭 제가 태워주고 싶었거든요. 늘 그래왔으니까요. 퍼시벌시는 화가 많이 났어요. 던컨, 너한테 쌍둥이들을 태우라고 할 생각이었다. 늘 그랬듯이 이리로 데려오라고 할 참이었어. 던컨은 무척 속상했어요. 쌍둥이들의 생일을 망칠까봐요. 그럼 피터 쌤한테 네. 쌍둥이들을 데리고 오라고 할게요. 저는 가서 수리공을 불러오고요. 분명히 고칠 수 있을 거예요. 퍼시벌시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여겼죠. 던컨은 던컨은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산마을역에 도착했어요. 수리공이 기다리고 있었죠. 서둘러세요. 서둘러야 해요. 쌍둥이들이 오기 전에 열기구를 고쳐야 하거든요.
던컨은 빠르게 퍼시벌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리공이 열기구에 난 구멍을 살펴봤죠. 아이고 세상에 정말 많이 찢어져. 찢어버렸네. 고치려면 덧댈 물건이 있어야겠어.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 깃발을 써보세요. 크기가 잘 맞을 거예요. 그게 좋겠다, 덩컨. 덩컨. 아주 잘 맞겠어. 수리공은 시간에 딱 맞춰 열기구를 고쳤습니다. 피터 쌤이 쌍둥이를 데리고 왔죠. 아이들은 정말 기뻐했어요. 곧 퍼시벌 씨와 쌍둥이들은 소도 섬의 하늘을 둥둥 둥둥 날아갈 수 날아다니게 있었습니다. 됐고요. 그 모습을 본 던컨도 열기구를 타고 하늘을 나는 듯이 무척 행복했어요. 물고기 화차 나르기. 소도 섬에는 할 일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기관차들은 늘 부지런히 일해야 하죠. 토마스가 옆문에서 화차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와서 말씀하셨어요. 저 어부들이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았다는구나. 토마스. 토마스, 바닷가 마을에 가서 물고기 나르는 걸 돕도록 해라. 토마스는 비린내를 싫어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바닷가 마을에 도착해 보니 물고기를 가득 실은 화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그때 아서가 왔어요. 왔어요. 아서는 물고기 화차들을 안전하게 끄는 법을 알려줬죠. 물고기 화차는 한 번에 5대만 끌어야 돼. 그리고 천천히 조심해서 가야 되고 쭉 늘어선 화차들을 보니 토마스는 아서만을 따르고 싶진 않았어요. 비린내가 나는 이 일을 빨리 끝내버리고 싶었죠. 그래서 토마스는 화차들을 아주 많이 길게 연결했어요. 말썽꾸러기 화차들이 장난을 치는 게 아니겠어요? 화차들이 꿈틀꿈틀대며 낄낄거렸어요. 그래서 자꾸만 덜컹덜컹. 흘렸죠. 물고기들이 얼굴로 떨어지게 아이 비린내. 아우 비린내. 화차들을 조금만 끌고 올걸. 토마스는 길게 연결된 화차들을 언덕 위로 밀었어요. 그리고 다시 내리막길로 들어섰죠. 천천히 그리고 했지만 그러면 화차들은 구령까지 붙여가며 서둘렀어요. 빨리. 토마스는 점점 더 빨라졌죠. 아이, 이러다 큰일 나겠어. 언덕 아래엔 솔티가 있었어요.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였죠. 솔티는 토마스가 언덕을 내려오는 걸 보았어요. 토마스는 속도를 줄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물고기 화차들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아이 새. 아이고, 토마스가 말했어요. 솔티 미안해. 미안해. 솔티 몸 곳곳에 물고기가 튀었어요. 괜찮아. 물고기 냄새를 맡으니까 이건 바다 생각이 좋아. 네 뭐. 기관사의 전화를 받고 다비가 선로를 집으로 들여왔어요. 토마스, 이런 소동을 피우는 바람에 일이 더 늦어졌지. 좀 더 안전하게 다니는 방법을 배우도록 해. 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토마스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죠. 그래서 이번엔 화차를 5대만 연결했어요. 토마스는 숨을 깊이 마시고 길을 떠났어요. 토마스는 부지런히 달렸어요. 어떻게든 늦지 않게 부두에 도착하려고 했죠. 그런데 말썽꾸러기 화차들이 또 장난을 치지 뭐예요. 이번엔 뒤로 버티자. 하지만 이번엔 화차들이 5대뿐이었죠. 토마스는 쿵쿵대며 토마스는 화차들을 쿵쿵쾅 부딪히게 했어요.
그러자 반장은 장난치는 걸 그만두었죠. 마침내 마지막 몇 대의 차별만 남았죠. 하지만 배가 떠날 시간이 가까워졌어요. 토마스는 힘을 다해서 달렸어요. 바퀴가 완충기가 덜 돌리지만 쉬지 않고 달려서 결국 시간 안에 부두에 도착했죠. 토마스는 물고기 나르는 일이 끝나서 기뻤어요. 토마스, 넌 물고기 비린내를 싫어하지? 그런데도 아주 열심히 일을 잘 해냈다. 넌 꼭 필요한 기관차야. 토마스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온몸에서 물고기 비린내가 나서 얼른 씻고 싶었죠. 그래서 서둘러 씻으러 갔어요. 아서와 솔티가 먼저 와 있었어요. 아서랑 솔트가 먼저 와 있었죠. 깨끗하게 닦으니까 좋다. 오늘 아서가 중 말했어요. 오늘 일 중에서 제일 기분 좋은 일 같아. 그래. 비린내를 씻어낼 때는 특히 좋지. 그렇지. 이거 그래도 워터튼 얘기 이것 좀 토마스는 교차로로 돌아왔어요. 다른 선로가 보였죠. 토마스는 아마 이 길로 가도 항구가 나올 거야. 그리고는 선로를 따라 빠르게 달렸죠. 선로는 온통 가시넝쿨과 건물에 덮여 있었어요. 토마스는 그 사이를 통과하느라 긁히고 상처가 났죠. 그러다 토마스는 깜짝 놀랐어요. 버려진 마을에 들어선 거예요. 담쟁이 덩굴만 구성한 오래된 마을이었죠. 세상에 맙소사. 토마스는 소리쳤어요. 많은 건물과 기차역이 담쟁이 덩굴에 감춰져 있었죠. 이상한 곳에 말이 있네. 토마스는 이상했지만 아주 신이 났죠. 숨겨진 게 또 있을 거야. 신나서 말했어요. 토마스는 정말 좋아서 멈춰섰어요. 정말 대단해. 가슴이 벅찼죠. 이렇게 멋진 광경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건물이 정말 많아. 굉장히 큰 마을이었나 봐. 모두에게 알려줘야지. 토마스는 큰 소리로 말했죠. 토마스는 매지를 갑자기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저건 매지야. 매지는 토마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매지, 오래된 마을을 발견했어. 숲속에 숨겨져 있지 뭐야. 그거 놀랄 일이구나. 모두에게 알려야겠다. 매지는 교차로에서 덩치 큰 맥을 만났어요. 토마스가 숨겨진 마을을 찾았대. 큰 소리로 알려줬죠. 모두에게 전해. 덩치 큰 맥은 마이티 맥은 말했고, 헨델에게, 헨델은 스칼로이에게, 스칼로이는 느네에게, 느네는 퍼시벌 사장님께 말했어요. 퍼시벌 사장님은 헤롤드에게 알렸고, 헤롤드는 뚱보 사장님께 나아갔죠. 그렇죠. 뚱보 사장님은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토마스가 숨겨진 마을을 찾았대요. 헤롤드가 외쳤어요. 뚱보 사장님은 매우 흥분됐죠. 일단 날 토마스에게 데려가다. 곧 토마스와 뚱보 사장님은 여기에요. 여기에요. 토마스가 말했어요. 뚱보 사장님은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었어요. 토마스. 아주 대단한 발견을 했구나. 이곳은 그레이트 워터튼 마을이야. 토마스는 놀랐어요. 토마스와 친구들도 그레이트 워터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죠. 처음 증기기관차들이 소도섬에 왔을 때
이곳이 섬의 중심지였다. 그런데 마을 이름은 그레이트 레드 워터튼이었지. 워터튼이었지. 이곳에서 모두에게 물을 공급해 주었거든. 근데 지금은 왜 아무도 안 살죠? 살죠? 모두들 새로운 마을로 떠났다. 이제는 그리고 아니에요. 다들 이곳이 영영 없어진 줄만 알았지. 아 이제는 아니에요 사장님. 고맙구나.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당장 시장님께 전화해야겠다.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토마스는 음, 아주 음. 뿌듯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만세! 뜬보스님이 사장님은 디드모스 집으로 오셨어요. 기관차 음. 친구들도 토마스가 자랑스러웠죠. 그렇죠. 소도 데이에 맞춰 그레이트 워터튼을 복구시키겠다. 복구하려면 할 일이 아주 많아. 사장님이 말했어요. 퍼시는 어느 정도였죠? 토시는 궁금했죠. 그가 뭐야? 복구. 고든이 큰 알렸어요. 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낡고 오래된 걸 음. 새 것처럼 만드는 거야. 사장님은 기차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어요. 기차 기차들은 친구들은 신나서 그래서 기적을 울렸어요. 또 기적을 울렸죠. 이제 아니에요 또. 이젠 아니에요 사장님. 고맙구나. 다시 돌아온 스칼로이. 공장에서 말끔히 수리를 받고 나온 스칼로이는 스칼로이는 새 기관차가 된 것 같았어요. 스칼로이는 스칼로이는 화물차에서 내리는 걸 도와준 러스티가 러스티가 참으로 친절하다고 생각했죠. 했어요. 스칼로이와 러스티는 처음 만나는 거였어요. 난 선로 수리하는 것도 돕고 2인 저희를 해. 모두들 널 많이 기다리고 있어. 빨리 가자. 피터 샘은 풀이 죽어 있었어요. 사고에 대한 기억을 털어버리고 다시 일을 하고 싶었지만 사장님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하루 더 쉬는 게 좋을 거다. 그리고 곧 아주 반가운 일이 있을 거예요. 저한테요? 정말요? 어떤 건데요? 기다려봐. 기다려보려. 반가운 일은 스칼로이였어요. 스칼로이, 네가 돌아와서 정말 기뻐. 화실에 불이 타오르자 스칼로이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난 꼭 새 기관차가 된 것 같아. 네. 여긴 그동안 어땠니? 니 러스티는 이미 만나봤지? 그치? 좋은 친구 같더라. 그래, 정말 네. 좋은 친구야. 덩커는 좀 그렇지만. 덩컨이 누군데? 덩커는 누군데? 내가 사고를 당한 후에 예비 기관차로 온 친구야. 일은 잘해? 바쁘게 다니네. 성격은 쾌활한데 좀 무례한 편이야. 늘 노래하면서 몸을 흔들흔들거려. 기관차 말로는 그게 로큰롤이래. 콜라인데. 어떤 친구인지 알 것 같다. 기관차가 끼어들었어요. 덩커이 또 로큰롤을 주다 터널에 끼었단다. 스칼로이 가서 도와주자. 스칼로이는 빨리 가서 덩커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차장차와 일꾼 아저씨들을 태우고 급히 달렸죠. 선로가 이렇게 매끄러우시다니 아까 본 러스티가 삐죽삐죽 뛰어나왔던 것들은 다 없앤 모양이네. 러스티가 선로 수리를 정말 잘해놨구나. 그만. 이것은 그 레드 워터튼이지. 이것은 그 레드 워터튼 마을이다. 스칼로이는 곧 덩커를 찾았어요. 덩커는 터널 끝에 끼어서 투덜거리고 있었죠. 난 평범한 기관차야. 난 잘못 없어. 토끼굴처럼 좁은 터널이 문제지. 여기 철도는 너무 형편없어. 말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로큰롤을 낮추면 얼마든지 크고 넓은 터널이야. 돌들을 다 치우지 덩컨은 다시 자유로워졌어요. 마침내 스칼로이가 덩컨과 개체를 밀어낼 수 있게 됐죠. 걱정 마, 덩컨.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 이젠 아니에요, 사장님. 일꾼 아저씨들은 차량차를 옆길로 밀어놓고 다시 한번 안전을 확인했어요. 덩컨이 계속 투덜거렸지만 스칼로이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나중에 사장님이 덩컨을 호되게 꾸짖으셨죠. 터널 탓을 했다고? 터널엔 아무 문제 문제 없다. 없다. 네가 로큰롤을 추다 터널에 낀 거지. 터널은 춤추는 데가 아니야. 넌 가수가 아니고. 사장님은 덩컨 굴뚝을 한참 보신 뒤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로큰롤을 추다 문제를 일으키면 그때 네 키를 줄어들게 만들 거다. 다시 말하지만 네 일은 선로를 달리는 거야. 내 말 잘 알겠지? 덩컨은 사장님 말뜻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꿀 먹은 듯 있었죠. 최소한 그날 저녁 동안. 새 진짜 소동. 소도섬의 어느 정신없이 바쁜 날이었어요. 기관차들과 짐차들은 모두 열심히 일했죠. 토마스는 짐차를 주차장에 끌어다 놓았어요. 그런데 짐차가 너무 낡고 노리스니까 끌기 힘들었죠. 그때 제임스가 왔어요. 이것 봐. 사장님이 새로 짐차를 마련해 주셨어. 네 것보다 많이 힘들지. 너무했다. 너무했다. 나도 새 짐차 갖고 싶은데. 다음날 아침 사장님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토마스. 토마스, 이 짐차가 노즐을 실어 나르기엔 너무 낡아서 몽땅 바꾸기로 했다. 제임스. 것처럼 새 걸로 말이야. 토마스. 토마스는 빙긋이 기뻤어요. 토마스는 새 짐차를 받아 끌고 이거는 의기양양하게 뛰었어요. 토마스가 선착장으로 가보니 제임스가 빌과 벤에게 새 짐차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네, 진짜 최고야. 최고야. 어때? 제임스 것보다 더 멋진데. 네 짐차가 아직은 건지 몰라도 나처럼 계속 깨끗하게 간수하지 못할걸. 나도 할 수 있어, 제임스. 온 섬에서 최고로 깔끔하게 간수할 거야. 토마스가 큰 소리 쳤어요. 다음 날 토마스는 채석장으로 갔어요. 제임스는 이미 짐을 모두 싣고 있었죠. 나는 벌써 돌을 다 실었어, 토마스. 하지만 채석장 돌가루는 하나도 안 묻었다. 나도 너처럼 할 수 있어. 아이고. 토마스는 돌이 나오는 관에 짐차를 댔어요. 근데 돌이 쏟아져 나오자 짐차들이 낄낄거리더니만 멋대로 뒷걸음질 쳤어요. 아, 나 참. 이런 나 참. 토마스가 떨고 제임스가 웃었어요. 새 짐차가 완전히 헌 짐차가 됐네. 토마스는 약이 올랐어요. 한광에 도착하자 토마스는 석탄관 밑에 조심스럽게 짐차를 댔어요. 근데 짐차들이 또 낄낄거리면서 뒷걸음질을 쳤어요. 토마스와 짐차는 시커먼 탄가루를 뒤집어 쓰고 말았죠. 토마스는 몸을 씻으러 갔다가 제임스를 만났어요. 거봐, 내 짐차가 제일 깔끔하지? 넌 깨끗해지려면 밤새도록 씻어야겠다. 토마스는 약이 잔뜩 올랐죠. 다음날 아침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토마스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옳지. 옳지. 석탄을 나를 때 낡은 진짜였으면 내 깨끗한 새 짐차가 더러워질 일이 없겠지? 토마스는 한강에 가서 석탄을 싣고는
시골길. 시골길을 신나게 달렸어요. 그래 바로 이거야. 네, 바로 이거야. 짐차가 더러워질까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산책장까지 빨리 갈 수 있겠다. 근데 말썽이 생겼어요. 녹슨고리가 빠진 거예요. 토마스는 짐차를 놓치고 말았죠. 이런 어떡하지? 어떡하지? 큰일 났네. 네. 근데 토마스가 당황한 나머지 그래. 브레이크를 너무 빨리 밟는 바람에 짐차가 토마스의 엉덩이에 엉덩이 부딪혀 부딪혀. 사방에 석탄이 쏟아졌어요. 토마스는 토마스는 꼼짝도 할 수가 없었죠. 곧 아비가 곧 사장님이 아비를 데리고 오셨어요. 토마스. 토마스, 이 짐차가 자, 한나리게 눈에 너무 낡았다니까. 낡았다니까. 사장님이 후진하셨죠. 너 때문에 길도 막히고 일도 늦어지게 그래. 됐고. 아비와 일꾼들이 곧 슬로를 깔끔하게 치웠어요. 토마스는 어서 석탄 배달기를 교체해야 했죠. 그래서 주차장으로 달려갔어요. 토마스는 이번에 토마스는 이번엔 깔끔한 새 짐차를 자. 봤어요. 새 짐차는 곧 더러워졌지만 석탄을 배달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고 짐차들도 신나는 표정이었어요. 마침내 토마스가 선착장에 도착했어요. 석탄을 빨리 내리래. 네. 하지만 걱정 마라. 새 짐차엔 범대 아프지 마. 괜찮아요. 짐차가 얼마 일만 잘하면 되지. 깨끗해서 뭐예요? 아, 네 짐차 좀 봐. 더 시꺼매졌네. 내 건 깔끔한데. 제임스가 출발하려는데 깨끗한 게 싫어진 짐차들이 버텼어요. 바로 그 순간 크랭키의 바퀴이 끊어지면서 멜론 상자가 뚝뚝 떨어졌지 뭐예요?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제임스 내가 보기엔 얘는 짐차들이 그걸 깨끗한 것보단 저보단 일을 잘하는 게 더 좋은가 봐. 더 짐차들이 저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끄덕였답니다.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잘난 척은 거봐 내 진짜 제일 깔끔하지. 너 깨끗이면 밤새 씻어야 될 것 같다. 토마스는 약이 잔뜩 올랐어요. 제임스 녀석 잘난 척하고 있어. 제임스가 잘난 척하는 걸 보자 토마스는 너무 약이 올랐어요. 그래서 사장님께 이 소식을 전했지요. 사장님 도와주세요. 그러자 사장님은 귀담아 들으시니 제임스에게 말했죠. 무슨 일인데 그러니 제임스? 토마스가 또 저에게 장난치면서 절 놀려먹고 있어요. 일단 토마스를 만나보려 가자꾸나. 한편 토마스는 그 수탑에서 물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때 제임스가 다가왔어. 사장님을 태우고 제임스가 다가왔죠. 토마스, 넌 지금 지금 이런 한가할 때가 아닐 것 같다. 토마스는 놀랐죠.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다니요. 곧 알게 될 거다, 토마스. 너 오늘 제임스를 놀렸다지? 네, 갑자기 제임스가 나한테 다가와서 네가 장난치고 놀렸다는 거에 하긴 후 나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는구만, 토마스. 제임스는 토마스 쪽으로 화를 내며 말했어요. 맞아, 너가
나한테 장난만 치지 않았어도 이내 사장님을 찾아갈 일은 거의 없었을걸? 그러자 사장님이 외쳤어요. 토마스, 나 장난이라고 해도지. 그러자 사장님 말씀에 결국 토마스가 수줍게 밝혔어요. 사실 사장님, 저는 그냥 호기심에 장난기가 발동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런 장난을 치고 싶지 않았는데 장난기 때문에 이런 말을 이해된 것 같아요. 하지만 사장님은 믿지 않았어요. 토마스, 그렇다고 이런 지나치 장난을 치는 게 얼마나 해롭고 또 일도 망칠 수 있는 기회인지 잘 알겠지? 네, 죄송해요. 그러자 제임스가 말했어요. 꼭 디젤 같아요. 토마스 가끔 이런 장난기라고 해도 이런 장난치는 거 보면 디젤 같다니까요, 사장님. 그러자 토마스는 놀랐어요. 갑자기 제임스가 디젤 얘기를 하니까 토마스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